옛날 냄새가 너무 지독한 방귀를 뿡뿡 끼어대는 방귀쟁이가 살았어요. 아유, 저 방귀쟁이. 아유, 지독해. 방귀쟁이는 방귀를 너무 끼는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는 왜 이리 방귀를 낄까? 어느 날 방귀쟁이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그만 호랑이를 만나고 말았어요. 배가 고프니 너를 잡아먹어야겠구나. 으악! 호랑이다! 걸음아 날 살려라! 깜짝 놀란 방귀쟁이는 후다닥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어딜 도망가려고? 호랑이는 도망치는 방귀쟁이를 서둘러 쫓기 시작했어요. 방귀쟁이는 도망가다가 조그마한 굴을 발견했어요. 저 동굴이면 덩치 큰 호랑이는 들어오지 못할 거야. 어서 들어가자. 그런데 이런, 방귀쟁이의 큰 엉덩이가 동굴의 입구에 그만 꽉 끼어버렸어요. 아이쿠, 엉덩이가 끼어버렸으니 이걸 어쩐담? 하하하, 고놈 엉덩이가 참 도실도실하구나. 어디부터 깨물어줄까? 방귀쟁이를 쫓아온 호랑이는 굴에 낀 엉덩이를 보고 쩝쩝하고 입맛을 다시기 시작했어요. 자, 한 입에 꿀꺽하고 삼켜주마. 호랑이가 입을 쩍 하고 벌린 그때였어요. 아이쿠 냄새야. 방귀쟁이가 낀 지독한 방귀 냄새 때문에 그만 호랑이가 기절해 버렸지 뭐예요? 그 틈을 타 방귀쟁이는 무사히 산을 내려올 수 있었답니다. 옛날 베트남의 한 섬에 거북이와 학이 살았어요. 둘은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거북이와 학은 서로 도와가며 행복하게 지냈어요. 어느 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났어요. 학은 앉아서 쉴 수 있는 마른 땅을 찾을 수 없었답니다. 너무 오래 날았더니 날개가 아프다. 어서 마른 땅을 찾아야 할 텐데. 그때 거북이가 학을 불렀어요. 학아, 내 등에 앉으렴. 마른 땅을 내가 찾아볼게. 그렇게 학은 거북이 등에 앉아 편하게 쉬었어요. 거북이는 학을 마른 땅에 데려다 주었어요. 거북아, 고마워. 넌 정말 사랑하는 내 친구야. 시간이 지나 이번에는 비가 너무 오지 않았어요. 물이 점점 말라서 거북이가 갈 곳이 없었어요. 그때 학이 거북이에게 날아왔어요. 거북아, 남쪽으로 가면 물이 마르지 않았어. 날 따라와. 거북이는 학을 보며 물을 찾아 움직였어요. 학아, 정말 고마워. 드디어 물이 많은 곳에 거북이가 도착했어요. 학아, 고마워. 넌 정말 좋은 친구야. 그렇게 거북이와 학은 서로 도와가며 친구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무섭게 생긴 호랑이 한 마리가 커다란 나무 밑에서 늘어지게 하품을 하며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작은 생쥐 한 마리가 호랑이의 머리 위로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발밑에 잠자는 호랑이가 있는 줄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그러다 생지가 실수로 호랑이의 귀를 밟고 말았어요. 귀를 밟힌 호랑이는 깜짝 놀라 그만 잠에서 깨버렸어요. 어휴, 생지 내 이놈! 감히 누구의 머리 위로 기어오르는 것이냐? 너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려야겠다. 호랑이에게 잡힌 생지는 두 손을 싹싹 빌며 말했어요. 호랑이님, 저를 살려주시면 꼭 은혜를 갚을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너같이 작은 생지가 이 호랑이님에게 도움이 될까? 호랑이님, 꼭 은혜를 갚을 테니 제발 살려주세요. 그래, 가보거라. 조그만 너를 먹어봐야 간식거리도 안 되니까. 고맙습니다, 호랑이님. 그렇게 생지는 풀려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가 그만 사냥꾼의 구물에 걸리고 말았어요. 호랑이님, 제가 그물을 잘라 구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생지는 작은 이빨로 그물을 열심히 끊기 시작했어요. 생지가 그물을 열심히 자른 덕분에 호랑이는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생지야, 내가 이렇게 나를 살려주다니 정말 고맙구나. 그렇게 생지는 호랑이에게 은혜를 갚고 호랑이와 함께 서로를 도우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한 고을에 거짓말을 너무 좋아하는 사또가 있었어요. 사또는 임금님에게도 거짓말을 할 정도로 거짓말을 정말 좋아했답니다. 심심해진 사또는 생각을 했어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전국에 모아 대회를 열어보자. 자신의 생각에 감탄한 사또는 거짓말 대회를 크게 열었어요. 내 입에서 거짓이라는 말이 나온다면 내 딸과 결혼을 시켜주겠다. 사또는 자기가 최고의 거짓말쟁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거짓말로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믿었죠. 이 소식을 들은 팔도의 거짓말쟁이들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사또에게 거짓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어요. 사또님은 못생겼습니다. 사실이다. 에이, 어찌 제대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일이 없단 말이냐? 사또는 화가 났지만 거짓말이구나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잘생긴 청년 하나가 사또 앞에 나타났어요. 사또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 어서 해보거라. 사또는 자신만만했어요. 사또님, 할아버님이 저희 할아버님께 만냥을 빌렸는데 아직 안 갚으셨습니다. 갚아주시죠. 사또는 갑자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져서 딸을 내놓아야 하고, 그래, 돈을 빌린 적이 있다 라고 하면 돈을 갚아야 하니까요. 사또는 매우 난감했어요. 결국 마을 청년은 사또의 딸과 결혼을 하며 행복하게 살았고, 사또는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솔지는 단 음식을 아주 좋아했어요. 초콜릿, 젤리, 사탕 이런 것들이요. 솔지는 오늘도 초콜릿이랑 사탕을 잔뜩 먹었어요. 치카도 안 하고 잠들었어요. 솔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단 음식을 먹었어요. 콜라랑 사이다를 먹고 밖으로 나가 뛰어놀았어요. 엄마는 걱정하셨어요.
그날 밤 솔지 입속에서 충치마왕의 부하가 이렇게 말했어요. 충치마왕님, 솔지는 단 것만 먹고 이를 잘 안 닦는다고 합니다. 우하하하하. 솔지는 내가 괴롭히기 아주 좋은 아이구나. 벌을 내려야겠다. 얘들아, 솔지의 이를 온통 썩게 만들어라. 아이고 신나라. 더 공격해라. 다음 날 아침 솔지는 이가 너무 아팠어요.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아팠어요. 엄마, 솔지 이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이런, 평소 양치질을 잘 하지 않아서 이가 썩었구나. 어서 양치질을 하자. 엄마와 솔지는 치카치카를 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솔지 입속으로 치약 왕자가 칫솔말을 타고 나타났어요. 충치망, 내 이 녀석! 솔지의 일을 썩게 하고 있구나. 정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 나타났구나. 하지만 치약 왕자, 너무 늦었다. 솔지는 단 것을 좋아해. 이도 잘 안 닦으니 이곳은 나 충치마왕의 세상이 되었다. 솔지는 다른 아이가 되었다. 너는 나와 하루에 3번씩 매일 싸우게 될 것이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솔지는 단 것을 좋아하고 양치를 안 한단 말이다. 충치마왕과 치약 왕자는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치약 왕자가 이기기 위해서는 솔지가 도와줘야 했어요. 3분 동안 치카를 해야 해요. 분하다. 오늘은 내가 졌다. 하지만 솔지가 치카를 안 하면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솔지는 이제 더 이상 치카를 하지 않는 아이가 아니다. 너는 진다. 솔지는 치약 왕자와의 약속을 잘 지켰어요. 물론 엄마와의 약속도 잘 지켰고요. 치약 왕자는 솔지 입속을 보호했어요. 솔지 이도 깨끗하게 돌아왔다고 해요. 옛날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이 아저씨가 있었어요. 게으름뱅이 아저씨는 너무 게을러서 움직이는 것도 싫어했어요. 어느 날 게으름뱅이 아저씨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들판에 누워 있었어요. 아, 일하기 귀찮다. 편하게 놀고 먹을 수 없을까? 내가 돼지처럼 살면 되지 않을까? 돼지는 먹고 자기만 하면 되니까. 게으름뱅이 아저씨는 무릎을 탁 치며 옆집에 있는 돼지우리로 들어갔어요. 옆집 아저씨는 게으름뱅이 아저씨를 보고 화들짝 놀랐어요. 아니 자네 어쩌려고 돼지우리에 들어가 있는가? 어서 나오게. 게으름뱅이 아저씨는 모르는 척하며 계속 꿀꿀거리기만 했어요. 아저씨를 꺼내려고 해도 계속 꿀꿀거리면서 나오지를 않자 옆집 아저씨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저걸 어떻게 한담? 옳지. 옆집 아저씨는 순간적으로 좋은 꾀가 생각났어요. 오늘 돼지고기를 먹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가 더 늘어났구나. 이 녀석이 살이 포동포동 무른 게 먹을 게 많겠는걸? 빨리 나오너라. 게으름뱅이 아저씨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잘못했어. 나는 사람이요. 아니 이 돼지는 말도 하잖아. 고기가 더 맛있겠는걸? 빨리 나오너라. 잘못했어. 그러지 마시오. 옆집 아저씨에게 크게 혼쭐이 난 게으름뱅이 아저씨는 다시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게 되었답니다.
옛날 하늘에는 흰구름 선녀와 달의 여신 그리고 모래의 신이 한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 지역은 모래로만 이루어진 메마른 사막이었어요. 이 사막에는 작은 샘이 있어서 사람들은 샘 주위에 모여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해 너무 심한 가뭄이 들어 샘이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흰 구름 선녀는 그걸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자 마른 샘물에 샘물이 솟아났어요. 우와! 흰구름 선녀님이 샘을 채우셨다!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이 모습을 보던 모래의 신은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샘물을 모래로 덮어버렸어요. 사람들은 모래의 신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모두들 엎드려 빌거나 도망쳤지요. 그것을 본 흰구름 선녀는 달의 여신을 찾아갔어요. 언니, 모래의 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힘을 빌려주세요. 흰구름 선녀는 달의 여신의 힘으로 초승달 모양의 호수를 만들었어요. 우와! 달의 여신님! 흰구름 선녀님! 만세!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어요. 이것을 지켜본 모래의 신이 다시 화가 났어요. 이것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모래로 다 덮어버리겠다. 모래의 신이 매서운 모래 폭풍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흰구름 선녀가 바람을 몰고 와 모래 폭풍을 한쪽으로 날려보냈어요. 흰구름 선녀, 자꾸 나를 방해하는구나. 모래의 신, 너야말로 그만둬! 모래의 신이 던진 모래는 흰구름 선녀의 바람을 넘지 못한 채 떨어지고 쌓여 높은 산이 되어버렸어요. 모래의 신이 쌓아 올린 모래산은 명사산, 흰구름 선녀가 지켜낸 호수는 월화천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남아있답니다. 아주 먼 옛날 봉황이라는 새가 살고 있었어요. 깃털이 없고 뱀 같은 피부를 가진 못생긴 새였지요. 봉황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해가 질 때까지 먹이를 모았어요. 다른 새들은 못생기고 부지런하기만 한 봉황을 매일 놀려댔어요. 먹이가 이렇게 많은데 뭐하러 그렇게 부지런을 떨어, 바보야. 하지만 봉황은 못 들은 척하며 부지런히 먹이를 모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겨울이 찾아왔어요. 산에 사는 새들은 먹이를 찾지 못해 굶어야 했지요. 그걸 본 봉황은 집에 모아둔 먹이를 모든 새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겨울이 지나자 새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봉황이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굶주렸을 거야. 맞아, 정말 고마운 봉황이야. 은혜를 갚자. 어떻게 갚으면 좋을까? 봉황은 늘 깃털이 없어서 슬퍼했어. 그래, 우리가 가진 아름다운 것들을 모아서 옷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 새들은 각자 아름다운 것을 내놓았어요. 닭은 벼슬을, 공작새는 꼬리를 주었어요. 많은 새들의 아름다운 것들이 모여 아름답고 화려한 옷이 만들어졌어요. 봉황의 생일날 세상의 모든 새들이 봉황을 위해 만든 옷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리고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니야, 난 왕이 될 자격이 없어. 봉황은 새들의 부탁을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결국 새들의 왕이 되기로 했어요. 오색으로 빛나는 옷을 입은 봉황은 모든 새들의 왕이 될 만큼 아름다웠어요. 봉황이 왕이 된 후 새들은 부지런하게 변했어요. 이른 아침마다 새들이 지저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그림을 그리기 좋아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소년은 붓도 못 살 정도로 가난해서 땅이나 벽에 그림을 그렸지요. 어느 날 소년은 스스로 벽에 꽃을 그렸어요. 그랬더니 나비가 날아와 꽃 그림에 앉지 뭐예요. 지나가던 선비가 아이를 보며 말했어요. 아이야, 왜 벽에 그림을 그리느냐? 종이에 그리면 그림들이 오래 남을 텐데. 선비님, 제가 붓 살 돈이 없어서요. 그래, 그럼 내가 이 붓을 너한테 주면 되겠구나. 선비는 붓짐에서 붓을 하나 꺼내 소년에게 건네주었어요. 소년은 너무 신이 나 그 붓으로 벽에 새를 그렸어요. 그랬더니 그림으로 그려진 새가 푸드득거리며 날아올랐어요. 헉!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소년이 소를 그리면 진짜 소가 되어 농부들의 밭을 갈아주었어요. 비가 많이 와서 강이 넘치면 다리를 그려 마을 사람들을 건너게 해주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욕심 많은 마을 수령이 소년을 불렀어요. 나를 위해 황금으로 된 섬을 그려라. 안 그러면 마을의 모든 것을 뺏겼다. 소년은 어쩔 수 없이 호수를 그리고 그 가운데 황금으로 된 섬을 그렸어요. 수령은 섬으로 가기 위해 배를 몰고 떠났어요. 수령이 떠나자 소년은 붓으로 호수를 넓혀 바다에 맞닿도록 그림을 붙였어요. 그리고 황금섬 밑에 커다란 거북이를 그려 섬을 짊어지게 했어요. 황금섬을 등에 진 거북이는 바다를 향해 헤엄쳐 갔어요. 이 사실을 모르는 욕심 많은 수령은 거북이를 따라 바다 멀리 사라졌어요. 그렇게 소년은 그리고 싶은 그림을 실컷 그리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에 참새와 파리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골칫거리였어요. 참새는 수확도 안 한 벼를 쪼아 먹었고 파리는 밥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보다 못한 옥황 선생님이 참새와 파리를 혼내기 위해 까치에게 벌을 주라 명을 내렸어요. 옥황 상제님의 명을 받은 까치는 회초리를 들고 참새와 파리를 불러냈어요. 참새 나오너라. 회초리 좀 맞자. 아이고 참새 살려. 참새는 회초리가 너무 아파 폴짝폴짝 뛰었어요. 이번에는 파리 나오거라. 아이고, 까치님. 다음부턴 안 그럴게요. 파리는 두 손을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또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면 회초리를 맞을 것이다. 예, 까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참새와 파리는 서둘러 대답하고 날아갔어요. 하지만 참새와 까치는 버릇을 고치지 못했어요. 사람들에게 다시 해를 끼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까치에게 회초리를 맞았어요. 그래서 참새는 폴짝폴짝 뛰어다니고 파리는 두 손을 싹싹 비빈다고 해요. 까치는 참새와 파리가 잘못을 하고 있는지 살피러 다닌답니다.